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미용을 배웠고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네일샵에 취직을 했고 돈을 아껴가며 열심히 모았어요. 네일샵의 사장님은 성격이 괴팍했고 저에게 많은 일들을 시켰죠. 업무에 관한 일들 말고도 아이들 등하교나 본인 오수선 등등. 그럼에도 제 가게를 차릴 날만 기대하며 잘 참았어요.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 동네에 단골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과 비슷해졌죠. 그럴수록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저희 험담을 하기 시작했죠. 가게에 오신 손님들이 내일을 받으러 앉아 있는 동안 사장님은 일부러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마치 웃어넘기려는 듯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차가운 비판이 섞여 있었죠. 이 친구가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가끔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실 때가 있어요. 하며 손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이어서 전에 내일 정리하다가 손님 손톱을 다쳐서 혼났잖아요. 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게 이야기했어요. 손님들은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저를 곁눈질로 보며 미소를 지었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사장님은 더 나아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얘가 아직 혼자서 가게를 맡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라며 마치 제가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는 듯한 투로 말했어요. 사장님은 손님들 앞에서 제가 과거에 실수한 이야기를 꺼내며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단골 손님에게 주문한 재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 친구가 주문을 놓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잘못을 떠넘기셨어요. 그리고 제 실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했죠. 저에게는 꿈이 있어서 이 정도의 아픔은 견딜만 했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웬 남자가 느닷없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손님인가 싶었지만 그 남자는 불편한 분위기를 풍기며 사장님을 향해 친근하게 다가왔죠. 사장님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에 웃음을 띠고 어머, 자기야. 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당혹감을 느꼈어요. 사장님에게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사장님은 그 남자와 가볍게 포옹을 하며 한참을 다정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가게 한쪽에서 작은 속삭임과 웃음을 나누었고 그 남자는 사장님에게 은밀하게 귓속말을 건넸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었고 사장님은 제 시선을 느끼고는 이제 가게 닫을 거니까 먼저 들어가. 라고 말했어요.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도 되는 듯 차가운 말투였죠. 남자가 나가고 난 뒤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그 남자의 등장과 사장님의 행동은 제 마음에 큰 의문을 남겼어요. 사장님의 남편은 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올 때도 언제나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가끔 제가 아이들 등하교를 돕기 위해 동행할 때도 종종 그와 마주치곤 했죠. 그는 항상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손에 쥐어주고는 오늘도 열심히 했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남편분과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저를 보며 고맙다고 미소 지으면서도 피곤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사장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가게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들어서는 모습부터 피곤과 짜증이 배어 있었죠. 대충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제 앞에 앉아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남편이 하는 공장 결국 문 닫았어. 사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툭 내뱉듯이 말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사장님은 감정 없는 얼굴로 말을 이어갔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더는 버틸 수 없었나 봐.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이제는 남편 혼자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뛰어야 한대. 사장님은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제 내 돈으로 생활을 하려니 정말 골치 아파. 그럼 내 용돈도 줄고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겠네. 아이고. 라고 투덜거렸어요. 순간 그의 남편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등하교할 때 늘 환한 미소로 맞아주던 다정한 모습,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애쓰던 그의 헌신적인 태도가 기억났죠. 그가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용직을 시작해야 한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사장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손톱을 살피기 시작했고, 마치 남편의 상황이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장님의 얼굴에는 점점 피곤함과 짜증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늘 세련되게 꾸미고 다니던 사장님이었지만 이제는 옷차림도 소홀해지고 얼굴에 어딘가 날카로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늘 하던 인사도 없이 자리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고, 손님이 들어올 때에도 무심하게 눈을 돌리며 퉁명스러운 태도로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사장님이 피곤한 얼굴로 앉아 커피를 마시며 툭 내뱉듯이 말했어요. 요즘 정말 살기 힘드네. 돈이란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건지. 그녀의 눈빛에는 한층 깊어진 피로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학원비는 계속 나가고 내가 벌어서 집안 끌어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너도 알겠니? 라며 저를 향해 한탄하듯 말했어요. 사장님은 이제 매일같이 잔뜩 쌓인 계산서와 청구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가끔 혼잣말로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적어지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손님들이 와도 예전처럼 밝은 미소 대신 지친 표정으로 가볍게 응대하고, 가게 곳곳이 어수선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곤 했죠. 경제적인 부담과 늘어나는 가게 비용에 짓눌린 듯한 사장님의 모습은 더 이상 그 예전의 당당함이나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생활의 무게에 짓눌린 듯해 보였어요. 어느 날 사장님은 저를 부르더니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눈을 피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죠. 너희 가게 인수할 생각은 없어?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제게는 충분한 돈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자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내가 돈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도 일단 내가 가진 만큼만이라도 먼저 주면 가게를 넘길게. 남은 돈은 매달 내 계좌로 조금씩 입금해 주면 되잖아? 그녀는 마치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는 것처럼 설득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게 인수는 제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장님은 이미 결심한 듯 제 눈을 바라보며 이게 너한테도 기회일 수 있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다급한 표정과 조급한 태도에서 생활의 압박감이 엿보여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국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장님을 찾아가 저의 결정을 전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수 절차를 마치고 제가 어렵게 모은 돈을 그녀에게 건넸죠. 사장님은 손에 돈이 쥐어지자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의 남편이 찾아와 저를 다급하게 붙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절망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집에 두고 간 메모를 보니 돈을 가지고 떠났다고만 남겨두고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듯 놀라 가게 안을 둘러봤지만 사장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 후였죠. 뒤이어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사장님은 저에게 받은 돈을 모두 챙겨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둔 채 예전에 가게에 찾아왔던 그 양아치 같은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남편분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고,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장님이 도망친 후 남편분은 처음에는 어색한 얼굴로 가게에 가끔씩 찾아오셨어요. 그는 늘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고, 저를 볼 때마다 무겁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제 아내한테 연락이라도 오면 꼭 알려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까 애들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문은 조금씩 더 잦아졌고 그렇게 가끔씩 가게에 들러 아내의 소식을 묻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잠시 가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자 애들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은 아직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가끔 그가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어느새 그의 방문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이루어졌고 우리는 가게 한편에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점점 편안함이 묻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어느새 그와 함께 있을 때 더없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사장님의 남편이 가끔씩 가게에 들를 때면 그와 함께 온 아이들도 저에게 자연스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등하교를 함께 하던 인연 덕에 아이들에게도 저는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가게 문이 열리고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를 마치고 들뜬 얼굴로 가게에 들어온 두 아이가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저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아이들은 마치 집에 온 듯 편안하게 가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가게에 놓여있는 색색의 네일 제품들을 신기하게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이 색은 너무 예쁘다. 서로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제게 이거 어떤 색깔이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저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며 그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은 둘이 가게 구석에 앉아 손바닥에 작은 그림을 그려달라며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 손에도 예쁜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하고 천진난만하게 요청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작은 꽃과 하트 모양을 그려주었죠. 아이들은 그 작은 손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서로에게 자랑하며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틈틈이 가게를 찾아와 편안하게 놀고 갔고 저와의 시간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아빠와 함께 한 놀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게도 소소한 행복을 선사했어요. 사장님의 남편이 가게를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의 지친 얼굴에 저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돌보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느껴졌고 그럴수록 제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생겨났죠. 가끔 아이들이 함께 오면 그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지곤 했어요. 그가 아이들을 보며
한없이 다정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깊은 사랑이 묻어나 그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저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편안하게 웃고 떠들며 가게에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그들이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아이들은 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특히 손에 그려준 작은 그림을 자랑하거나 예쁜 네일 색깔을 보며 설레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같이 미소 짓게 되었어요. 그들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보호해주고 싶다는 감정이 일렁였죠. 남편분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장난칠 때마다 저는 어느새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도 더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그들에게 깊은 애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들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 정말 아이 둘이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그건 정말 고생길이야. 생각해봐. 혼자서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친구들은 하나같이 반대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버거울 거야. 라며 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대와 우려 섞인 충고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이 들릴수록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지는 듯 했죠.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아이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생스러울 거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과 아이들이 내게 주는 행복이 더 크니까.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와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반대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주었고 그들과 함께할 미래를 향한 마음이 흔들림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정말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아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격려하며 최선을 다했고 작은 사치조차 사치라 여겨가며 알뜰하게 생활했어요. 남편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주말이면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고 저도 가게 일을 끝내고 돌아와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재택근무를 하며 저축을 이어갔죠.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매일 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다독였어요. 그렇게 꾸준히 돈을 모은 끝에 드디어 모든 빚을 다 갚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보람찬 마음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성공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의 노력을 대견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작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열쇠를 받을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을 처음 찾아가 문을 열었을 때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을 때 그간의 고생과 수고가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신이 나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웃었고 우리는 그 순간이 주는 행복을 온전히 느꼈죠. 남편이 잃었던 공장을 다시 되찾은 날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공장에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며 더 단단한 결심을 품었고 저 또한 마음속 깊이 그의 노력을 응원하며 가정과 일을 더욱 성실히 돌봤어요. 공장이 점차 자리 잡아가면서 수익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우리 가족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죠. 이제는 예전처럼 팍팍하게 저축을 강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도 필요한 것을 사주며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남편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그날의 일들을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활력이 되살아났고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도 한결 따뜻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가거나 간단한 외식을 즐기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생을 회상할 때면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마침내 안정과 행복을 찾게 되었고 우리 삶은 따뜻한 평온 속에서 차츰차츰 꽃을 피워가고 있었어요. 큰딸이 점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조용히 앉아 있거나 남편에게만 대답하고 저에게는 말을 거부하곤 했습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제게 짧게라도 말을 해야 할 때면 마지못해 하는 투였어요. 큰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인사를 할 때도 남편에게는 밝은 얼굴로 아빠,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스쳐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혼잣말처럼 불평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하필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서운함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며 딸이 어쩌면 제가 그녀의 엄마를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딸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고 저는 딸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 서늘한 시선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와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던 큰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나 그냥 방에 있을게.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니? 왜 그러니? 라고 물었지만 큰딸은 짜증 섞인 얼굴로 저를 흘겨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딸이 나름대로 자신만의 상처를 견디며 오해 속에서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무언가 큰 벽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큰딸이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노린 듯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루한 차림으로 딸 앞에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어요. 엄마야, 엄마 보고 싶었지? 딸은 순간 얼어붙은 듯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잊으려 했던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딸은 당황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무심한 목소리로 왜 이제야 왔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 여자는 한숨을 쉬며 울먹이는 척하면서 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돈도 없고. 그런데 아빠가 다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한테 왔어. 이제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단다. 그녀는 마치 그간의 모든 고난이 자신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딸에게 아련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왠지 모를 이질감과 의문을 느끼는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몇 번 더 만남을 가진 후 딸은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희 아빠가 엄마를 내쫓고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였잖아. 내가 엄마 편이 되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라며 딸에게 교묘하게 말을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은 딸의 어린 마음을 어지럽히기에 충분했고 딸은 점점 저를 피하고 저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마다 눈에 띄게 냉랭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딸의 마음을 이용해 조금씩 더 깊숙이 접근했습니다. 내가 엄마 편이 되어주면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라며 딸을 설득했죠. 그러면서도 딸에게서 교묘하게 남편의 재정 상태나 집에 대한 정보 등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의문과 불안을 품은 채 점점 더 그 여자의 말에 흔들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 여자는 딸을 앞세워 남편에게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이용해 아빠, 엄마가 다시
우리랑 함께하고 싶대요. 조금만 도와주면. 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죠. 남편은 딸이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근처에 네일샵을 하나 차렸습니다. 위치도 제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처음에는 별일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곧 예상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한때 제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걱정하며 물어보면 대답도 피하거나 서로 눈치를 보며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단골 손님이 조심스레 저를 찾아와서 알려주더군요. 저기 다른 가게에서 사장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여자가 손님들에게 제가 불성실하고 위생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기 사장은 제 남편에게 꼬리를 쳐서 제 남편을 뺏어갔어요. 정말 나쁜 여자예요.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대해요. 손님들 불편하게 해서 제가 다 신경 쓰이네요. 라며 손님들 앞에서 저를 헐뜯는 말들을 했다더군요. 그 여자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척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미며 손님들을 자신의 가게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들의 속은 손님들은 점점 그녀의 가게로 발길을 돌렸고 그 여자의 가게는 점차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여자가 퍼뜨린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제 가게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늘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던 자리들이 이제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한때 제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아예 발길을 끊었고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텅 빈 의자들이 한눈에 들어오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나치며 수군거렸고 때때로 그들의 시선에서 의심과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마저도 저를 피하며 멀리 돌아가려 하는 모습이 더는 낯설지 않았어요. 가게에 들어와 준 몇 안 되는 손님조차 저를 흘깃거리며 요즘 소문이 좀 안 좋던데 사실이에요? 라고 물으며 조심스레 떠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르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말에 속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믿어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참 기다려도 손님 한 명 없는 조용한 가게에서 나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애써 쌓아온 노력과 신뢰가 한순간의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온 기억,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단지 그녀의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고 가게 운영조차 버거워지는 상황에서 저는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 지쳐갔습니다. 가게를 지키겠다는 꿈도 어느새 희미해져 가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는 나날이 이어지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깊은 절망에 잠식당해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무겁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는 걸 느꼈죠. 그가 천천히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큰딸 생일이었잖아.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아이 엄마가 함께 생일을 축하하자고 연락을 해서 마지못해 다녀왔어.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자리가 껄끄럽고 불편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 기회를 단순한 생일 파티 이상으로 활용하려 했죠. 생일 파티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와 다시 함께 지내길 원해.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잖아. 남편은 순간 멍해졌고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진심으로 변했어. 그리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얘가 그녀랑 헤어지면 좋겠어. 그녀는 마치 자신이 한때 실수한 일들을 모두 잊은 듯
그리고 남편이 다른 가정을 꾸리며 살아온 시간들을 단지 작은 장애물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딸아이의 생일이라는 감정적인 순간을 이용해 남편을 설득하려는 듯 감정적으로 호소했고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을 겨냥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여자는 아이들의 문제를 핑계로 자주 연락을 해왔고 그때마다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있길 바래. 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저와 남편 사이에 점점 더 큰 틈을 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갈등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교묘한 말에 쉽게 끌려가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묵직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하굣길에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큰 차가 위협적으로 와서 제가 몸을 던져 대신 사고가 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고가 난 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하얀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곧 옆에 서 있는 남편과 아이가 보였고 그 옆에는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성난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아이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두다니. 하굣길에 아이를 방치하고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몸은 여전히 아팠고 정신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녀의 매서운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남편과 아이들조차 그녀의 격앙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딸아이의 친구 엄마였죠. 그분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를 방치했다니요? 제가 다 봤어요. 저분이 아이를 구하려고 몸을 던져 차에 부딪힌 거라고요. 그녀의 말에 병실 안은 한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여자도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아이의 친구 엄마는 당당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하려고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녀의 확신에 참말이 끝나자 남편과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고 딸아이의 눈빛에는 감사와 충격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말문이 막힌 듯 한 발 물러서더니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때 병실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쪽을 바라보니 그 여자가 과거에 도망갔던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를 버리고 도망쳤잖아. 돈 다 쓰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여길 왜 온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복도에 서 있던 다른 환자와 가족들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라며 변명했지만 남자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걸 망쳐놓고 이제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 아이들과 남편도 두고 도망간 게 누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딸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제껏 자신들에게 남겨졌던 상처와 혼란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아이들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큰딸은 차마 엄마를 더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고 작은 딸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마치 범죄 현장에서 잡힌 사람처럼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냉랭해졌고 딸아이들은 진실을 마주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의 고함과 아이들의 굳어버린 표정을 보며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낀 순간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아무 말도 없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허둥지둥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일 때까지 모두가 무언가에 홀린 듯 말없이 바라봤죠. 병실은 조용해졌고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까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큰딸이 조심스럽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오해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를 구하려고 하신 줄도 몰랐고,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큰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딸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그동안 그녀가 느꼈을 혼란과 아픔이 전해지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큰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더 힘드셨을 텐데 그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엄마를 미워했어요. 저는 딸을 조용히 끌어안으며 괜찮아. 내 마음이 아팠던 거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속삭였습니다. 딸은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후회와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 곁에 다가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모두가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서서히 치유하며 더욱 단단한 유대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 우리 가족은 마치 오랜 장마가 끝나고 맑은 하늘을 맞이한 것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활기차게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밝은 미소로 맞아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큰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작은 딸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곤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식탁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놀리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고 아이들도 아빠에게 농담을 던지며 가족끼리의 유쾌한 분위기를 즐겼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의 얼굴에는 점점 행복과 편안함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 제 곁에 와서 사랑한다며 꼭 안아줄 때면 저는 그동안의 고난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가슴 깊이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더없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